살개 표적은 쥐다. 침묵의 대치 끝에 살건 쏜살같이 달려가 숨통을 끊는다. 생존을 위해서는 걷고 뛰어야 한다. 자연은 각자의 삶에 맞는 발걸음을 주었다. 똥은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다. 그들의 언어이자 경쟁자를 향한 무기다. 모든 생명 활동은 흔적을 남긴다. 남겨진 발자국은 그들의 투쟁과 생존을 말하는 증거다. 살기 물가로 나왔다. 살건 밤의 사냥꾼이다. 녀석은 우리나라 고양이과 동물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오로지 사냥을 통해 먹이를 얻는 순수 육식동물이다. 살기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물에서는 수달이 사냥 중이다. 물고기를 입에 문 수달. 삽과 수달의 눈이 마주쳤다. 살건 수달의 물장구 치는 동작에 놀라 달아난다. 포식자로 살아가지만 밤의 사냥 전수는 팽팽한 긴장이 있다. 육지의 강자를 몰아낸 수달. 물가는 역시 수달의 무대다. 살건 농경지에서부터 1000m가 넘는 고산지대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살고 있다. 살건 나무도 잘 탄다. 주변을 살피는 삭. 나무에 오르기 시작한다.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새들도 살개 표적이다. 사냥이 쉽지 않은 밤이다. 미련이 남았는지 다시 위를 살펴보고 내려온다. 특유의 울음소리를 낸 살기 쓰러진 나무 쪽으로 향한다. 포식자지만 야생은 늘 경계의 연속이다. 주변을 점검하는 삭. 나무에 올라 다리를 뻗고 발톱을 간다. 오늘 밤 사냥엔 실패했지만 이곳은 자신의 영역이다. 몸을 낮춰 배설을 하고 사라진다. 천수만은 올해도 수많은 철새들이 찾아왔다. 겨울 진격인 황새와 노랑부리 저새. 그리고 갈대밭에 몸을 숨긴 위장의 대가 알락해오라기도 보인다.
넓은 들녘 큰 고라니가 살을 찌우고 뛰놀기에도 좋은 땅이다. 야생동물을 연구하는 최현명 씨가 천수만을 찾았다. 그는 먼저 농수로를 뒤진다. 살게 주용한 이동 통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진을 위해 또렷한 발자국. 발가락은 4개. 왼쪽에 앞발이 먼저 찍히고 그 옆에 뒷발이 찍혔다. 고양이과 동물은 걸을 때 발톱을 숨기고 다녀 발톱이 찍히지 않는다. 발톱은 사냥할 때만 드러낸다. 개울가에 심어진 버드나무. 나무 밑둥 껍질이 벗겨졌고 무엇인가에 예리하게 긁힌 자국이 보인다. 살기 정기적으로 발톱을 간 흔적이다. 살쾡이가 이곳에 발톱을 가는데 이제 그 목적은 일단 발톱 자체를 이제 예리하게 가는 게 있고요. 발톱도 이제 늘 웃자라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갈아줘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발톱을 갈므로써 이제 발가락 사이에 있는 샘에서 이제 소량의 분비액이 나옵니다. 그 분비액을 묻힘으로써 이제 자기 영역권 주장도 할 수 있고요. 웃자란 발톱을 간 버드나무는 이곳이 삭 서식지의 중심임을 말한다. 버드나무 근처에서 삭 배설물이 발견됐다. 살은 바위 위나 논둑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설한다. 삭똥은 한쪽 끝이 뾰족하고 약간 꼬여 있다. 쥐를 잡아먹은 삭똥을 분해해보았다. 쥐의 다리뼈와 이빨, 털 등 소화가 안 된 것들이 나왔다. 최현명 씨는 지난 2년간 이곳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고 살개 행동권과 생태를 관찰했다. 이를 통해 농수로를 중심으로 살개 이동과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아냈다. 농수로에 살기 나타났다. 농수로가 끊긴 곳에서는 논둑의 덤불이나 고랑을 타고 움직인다. 가장 은폐 효과가 높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다. 논 위엔 낙곡을 파먹으려는 새들이 모여있다. 살은 모여든 새들 가운데 휴식 중이거나 무리해서 이탈한 새를 표적으로 삼아 공격한다. 놀란 쇠기러기가 일제히 날아오른다. 기러기가 머물렀던 주변의 농수로를 다시 살펴봤다. 새의 솜털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살기 논둑에서 새를 잡아 농수로로 끌고 와 잡아먹은 흔적이다. 날개 깃털만 남은 쇠기러기. 사냥에 성공한 살기 1차로 먹었고 2차로 뼈에 살점까지 깨끗하게 발라먹은 것은 너구리였다. 냇가는 삭과 너구리 공동의 생활 공간이다. 살은 사냥꾼으로 너구리는 청소부 역할을 하며 덤불에서 자주 만난다. 덤불 속에서 살개 배설물이 발견됐다. 다른 동물의 털과 함께 새의 뼈가 보인다. 오늘 새우이나 눈지 얼마 안 됩니다. 안 되고 지금 보시다시피 새 깃털이 있거든요. 있는데 서산살쾡이의 먹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새의 비율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겨울철 새들이 막 도래해가지고 가장 개체수가 많아지는 10월, 11월 경우는 한 절반 이상의 먹이가 새로 채워지는 거죠.
큰 고니는 안전을 위해 물 위에서 잠을 잔다. 쇠부엉이는 살개 발톱가리 나무에 앉았다. 풀숲을 헤치고 나오는 삭. 물가는 살개 또 다른 사냥터다. 살은 이마엔 흰색 세로줄이 뚜렷하고 꼬리를 말아 쪼그려 앉는 습성이 있다. 살은 고양이와 달리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엄도 잘 친다. 그래서 물 위에서 휴식하는 새를 잠복했다가 덮친다. 살은 풀잎 하나 건드리지 않고 네 발을 움직인다. 신중하고 조심스런 발걸음이다. 사냥의 성패는 침묵과 기다림에 달려 있다. 뜻밖의 살게 물고 나온 것은 물고기다. 입에 물고 걷기가 힘들 정도로 커서 걸음걸이가 고양이과 동물답지 않게 큰 대자로 벌어진다. 사냥을 위한 사투를 말해주듯 네 발과 몸은 흠뻑 젖어 있다. 최효명에게 살은 긴장의 대상이다. 포식자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강한 눈빛을 잃기 때문이다. 살은 접근자가 있더라도 호들갑스럽게 도망가지 않는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레 걸을 뿐이다. 살개 발걸음에 긴장이 더해졌다. 숨어있던 쥐가 놀라 뛰쳐나온다. 살은 밖에서 기다리다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덮친다. 쥐가 저항하면 다시 덮치고 물어서 집어던져 맥을 끊는다. 고양이과 동물은 개걸스럽게 많이 먹지 않는다. 주요 살코기만 뜯은 다음 자리를 뜬다. 그래서 사냥꾼 살개 주변은 늘 청소부 너구리가 따라다닌다. 너구리는 늘 암수가 좁은 영역 안에서 규칙적으로 움직인다. 너구리가 땅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워 먹고 있다. 너구리는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고 사냥 능력이 떨어진다. 하지만 뛰어난 적응력과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잡식성이 생존의 무기다. 눈 위를 바쁘게 걷는 너구리. 눈 속에 묻힌 먹잇감을 찾아내 힘을 다해 끌어올리고 있다. 이빨과 발톱이 강하지 못하지만 냄새로 먹이를 찾는 후각은 뛰어나다. 너구리가 먹이를 뜯던 자리로 내려가 봤다. 너구리의 먹이는 고라니였다. 눈 속에 파묻혀 죽은 고라니를 꺼내
밤마다 찾아와 살점을 발라먹었던 것이다. 척추에 남은 살점까지 다 발라먹고 있는 거죠. 지금 오늘도 이제 살점을 발라먹고 있는 중에 돌아간 거죠. 너구리 행동권 분석을 위해 오랫동안 무선 추적을 해온 최태영 씨. 갈대밭 어딘가에서 너구리 신호음이 들린다. 신호음 바뀌었죠? 지금 뛰는 거예요, 지금. 띡 빨라졌죠, 신호음이. 신호음을 따라 너구리를 쫓아가 왔다. 반경 30m 이내에 있지만 덤불로 사라진 너구리는 보기가 쉽지 않다. 대신 너구리는 자신이 다니던 길에 흔적을 남겨 그의 존재를 잊게 해준다. 자주 지나다닌 길은 풀이 누웠고 땅은 다져져 있다. 너구리 발자국. 발톱이 찍혔고 앞발가락 2개가 붙어 있다. 걸음걸이는 가을 지자로 산만하게 걷는 습성이 있다. 발자국을 따라가면 또 다른 흔적을 만난다. 너구리의 똥자리. 녀석은 넓은 길 위에 무더기로 배설하는 습성이 있다. 배설물 속엔 벽시도 보이고 새의 깃털과 뼈도 보인다. 먹이 구성이 이 똥에서 아주 다양하게 보이고 색깔도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만큼 먹이에 대한 적응력이 높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인적 개체가 특히 번식기 때 이럴 때 그 똥과 함께 분균도 같이 배설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몸 상태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아니면은 발정 여부라든가 이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죠. 즉 이것은 공동 어떤 너구리 공동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장이 된다고 볼 수 있죠.